자, 32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 생물 다양성.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이 과정을 거쳐서 자연 선택되고 자연 선택된 것이 진화를 거치게 되면은 생물의 다양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생물 다양성의 종류에는 첫 번째 가장 좁은 개념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고, 그 다음 종 다양성이 있었고, 가장 넓은 개념으로 생태계 다양성이 있었다. 유전적 다양성에서는 하나의 종, 개체 사이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결론으로 따지면은 유성 생식이 훨씬 더 다양성에 유리하더라 이야기했고, 종 다양성은 여러 생물의 종이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개념. 첫 번째, 개체 수가 많고 종이 많을수록 다양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많고 개체 수가 똑같고 종도 똑같아도 분포가 큰 거 갈수록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생태계 다양성은 우리가 서식지의 다양성이다. 그리고 이 생태계 다양성이 커야지만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네들이 커야지만 얘네들이 되고, 얘네들이 커야지만 생태계 다양성이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그거 오늘 공부하도록 할게요. 옆에 34페이지. 2번.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은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구석구석에 거 꺼내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내니까, 이거는 물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하겠지만 더더욱 이 파트에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지만, 학교 선생님은 어떤 걸 예시로 들은지를 학교 선생님마다 틀리니까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우리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라는 개념이고, 이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은 생물 다양성의 첫 번째가 우리한테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생물 자원을 제공을 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생물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가 의, 식, 주, 제공. 의식주 제공 해준다. 일자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아주 쉽게 말하면 옷. 첫 번째 목화시에서 얻어가는 그 식물에서 나는 송천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목화, 면 이런 거 짜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에로 만든 비단, 특히 요즘은 비단은 잘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다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다 거의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한복을 전부 다 우리 비단으로 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동물로 따지면은 양모, 그 다음에 가죽 자켓 입고 있는 애들 없는데, 가죽 자켓, 가죽 장갑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여기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의 주식들이 주로 뭐니? 우리나라는 주식이 밥이죠, 그렇죠? 쌀 같은 거,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뭐니? 고기, 빵이죠, 그렇죠? 빵을 뭘로 만드니? 밀로 만들죠. 그리고 벼, 밀, 이게 가장 기본 주식이고, 저 북한 애들은 주식이 뭐예요? 북한 애들 주식이 뭐니? 걔네도 옥수수. 불쌍하죠, 옥수수. 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도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콩이라든지, 지방을 제공해주는 깨라든지, 그 다음에 육류 이렇게 있겠죠. 육류, 채소, 모든 쌈밥집에 가가지고, 모든 쌈밥집은 아니죠? 쌈 싸먹는 거. 쌈밥집에 가면 쌈 종류 여러 개 나오죠, 그렇죠? 그 쌈 종류가 여러 개 나오는 거는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종다양성입니다. 근데 상추인데 적상추가 있고 청상추가 있고 뭐 상추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해됐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 잠자는 곳 어디? 뭐 우리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옛날에는 대나무집, 지금은 통나무집, 지금은 물론 시멘트 쓰지만 이런 것들이 의식직을 제공해준다. 요거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잘 안 내는데, 두 번째 의약품 제공한다. 여기서 너희들 교재 34페이지에서 의약품 원료 제공 여기다가 별표 하나 해주세요. 요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의약품 원료체. 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체온이 40도 올라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 약품 어디? 해열제. 해열제 어디서 오니? 어디서 온지 아니? 버드나무 껍질. 너희 버드나무는 아니. 요즘 보기 힘들어가지고 잘 못 볼 텐데. 버드나무 보고 봐요. 그게 버드나무나. 본 적 있니? 이거 청와대 있던데. 청와대. 선생님 사는 곳 수원에는 여기 수원 화성에 버드나무 겁나 큰 거 있는데. 그래서 쫙 가지를 뻗어져가지고 우리는 수양버들 그리고 그거 수양버들 이파리 떼가지고 풀피리 부르고 그래서 삐삐. 어쨌든 그 껍질에서 이 해열제의 추출물을 얻어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통제.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식물에서 다 얻었습니다. 특히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저 파무나무, 그 다음에 너희들 아스피린 같은 거, 우리 푸른 곰팡이가 항생제가 푸른 곰팡이 있어. 푸른 곰팡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이 푸른 곰팡이 때문에 멸종된 식물이 하나 있는데 앞에서 했던 노란색 바나나가 이 씨 없는 바나나가 이 푸른 곰팡이 때문에 멸종이 됐다. 요거 그 다음에 팔각이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지금 교재에 없는데 팔각 가지고 뭐 만들었을까? 아스피린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 의약품 원료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것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생물 자원에서 큰 타이틀 의식주 제공해주고 의약품 원료 제공해주고, 세 번째는 뭐도 에너지도 제공을 해준다. 에너지 제공해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큰 공나무 같은 거 나중에 땅속에 묻혀가지고 걔네들이 탄소 화합물이니까 변성되면서 생긴 지하 자원이 뭐니? 주로 석탄. 목재에서는 석탄이 주로 많이 나오고, 둘리 엄마가 죽어서 생긴 거 뭐니? 석유. 둘리 엄마가 죽은 거 석유. 이런 에너지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에탄올. 에탄올이 알코올 종류죠, 그렇죠? 알코올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바이오는 식물에서 얻은 거. 주로 얘는 누구한테 얻은 거? 옥수수가. 지금은 여기 석탄을 떼는 자동차 전에 석탄이 뭘로 석탄 된다고 그랬니 방금 선생님이? 나무가 돼서 그렇다 그랬죠, 그렇죠? 나무를 떼 가지고 가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동차 뒤에다가 나무를 떼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가는 자동차가 있어. 어디에? 저 북쪽에. 북한에 지금 현재 그 목탄 자동차라고 나무를 떼 가지고 자동차가 가요. 차 좀 천천히 간다 그러면 뒤에 나무 더 넣어가지고 빨리 가. 우리
60년대만 하더라도 기차들이 다 증기기관차였죠, 그렇죠? 석탄 이렇게 떼가지고 가는 것처럼 지금 목탄 자동차예요. 신기하네. 네 번째, 심리적 제고. 일단 관광지, 우리 관광지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관 그런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어떤 게 잘 나오냐면은 학교마다 틀린데 요 큰 타이틀 1번, 2번, 3번, 4번 여기 큰 타이틀로 보통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데 조금 딥하게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요 2번에서 얘네들도 또 딥하게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지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교재 35페이지 핵심 체크 마지막 4번 보시면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동그라미 4번에 높을수록. 5번은 생물 자원. 넘어갑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제 페이지 36페이지 3번.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보전. 이 생물 다양성이 왜 감소될까? 첫 번째 원인이 뭘까? 이거 공부하면서 좀 자괴감이 드는데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 인간 활동과 관련. 감소시키는 원인이 전부 다 인간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팠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서식지 파괴, 그 다음에 단편화. 이게 감소 원인의 가장 큰 원인. 그래서 거기에 밑줄 하나 꺼둡니다. 36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36 1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면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옆에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거기에 밑줄 하나 꺼.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다.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파괴되고 단편화 시킨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서식지 파괴하고 단편화 시킨다는 것은 이 생물 다양성 중에서 어느 다양성을 없애겠다는 거니? 생태계 다양성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생태계 다양성을 좀 줄이면은 얘가 얘네들한테 겁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파괴되면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같이 또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얘가 생태계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서식지 파괴는 잘 알 거야, 그죠? 일단은 서식지 파괴가 뭐 산림, 채벌,
나무 다 베버리고 그 다음에 숲 파괴하고 그 다음에 빙하에 해빙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그럼 이런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진다? 생태계 다양성이 없어지니까 종 다양성이 점점 좀 없어지고 있다. 자, 서식지 파괴보다도 이 서식지 단편화 요거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잘 보세요. 서식지 단편화는 서식지 이런 게 있었는데 얘가 두동강 난 거야. 이렇게 두동강 난 거야. 여기 두동강 됐다. 두동강 내면은 면적은 조금 감소하지만 면적 감소되는 것보다도 여기에 가장자리가 파괴돼 중심이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이 중심에 사는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된다? 서식지가 간단하게 파괴돼 버리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려면은 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원킬 당한다? 로드킬 당하는 게 이 서식지 단편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서식지 단편화를 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보존하기 위해서 뭐 만드니? 로로 지나갈 수 있게끔 다리 넣죠, 그렇죠? 그래서 생태 통로를 이렇게 치고 있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은 산을 어차피 깎아야 되는데 깎지 않고 터널 만들어 놓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생태 통로입니다 이러면서 동물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 표지 본 적 있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 자, 보시게 되면은 그림 옆에 잠깐만 볼게요. 서식지가 단편화되면은 서식지의 총 면적은 감소한다.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지지만 중앙 면적은 좁아진다. 그래서 서식지가 단절되면은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되기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하여 멸종하기 쉽다. 면적 감소하도 되고 이동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인간이 하지만 또 인간이 말하는 불법 포획과 남획 많이 하죠, 그렇죠? 주로 보호동물이나 멸종동물 식물을 포획, 남획 그러면은 뭐가 줄어든다? 종다양성이 감소된다. 한때 엄청나게 많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거의 멸종 위기에 있으면서 멸종됐다가 우리나라가 다시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애가 곰이죠, 곰.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반달곰 살았는데 곰이 뭐가 좋다고? 야, 곰이 그럼 왜 불법 포획했겠니? 야, 곰 왜 잡아가지고 왜 곰을 왜 잡았니? 곰고기가 맛있어가지고 잡았겠니? 그럼 곰 쓸개가 너무 중요해요. 곰 쓸개. 곰 쓸개를 뭐라 그러니? 들어봤니? 응담 들어봤니? 그 응담이 우리 사람 몸에 엄청 좋다 그래가지고 곰 잡아가지고
쓸개만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피 뽑듯이 찔러가서 쓸개만 쭉 빼내고 필요 없는 곰 죽이고 그렇게 되면 쓸개 이만큼 먹기 위해서 곰 한 마리 죽이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사라졌고 그다음 또 고기보다는 주로 뭐 가죽을 얻기 위해 가지고 죽인 새끼 또 누구예요? 호랑이. 그렇죠. 호랑이 사라졌죠 이제. 우리나라에 호랑이 없습니다. 다 이제 러시아 지역으로 다 가버리고 그래서 시베리아 호랑이 뭐 북한산 호랑이는 있어도 우리나라는 호랑이 없다. 또 멸종 위기에 있는 건 또 뭐 있니? 기타 등등 많겠죠, 그렇죠? 거의 요즘은 싹도 사라지고 싹은 아니 그런 것들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 세 번째. 지금은 이걸 이제 법으로 정해놔가지고 못 잡게끔 해놨습니다. 이거 잡으면 이제 철컹철컹 경찰에 잡혀갑니다. 신고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는 외래종. 외래종 유입. 이것도 심각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니? 지금은 그래도 겁나 많이 사라졌어요.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사라졌어요. 이 황소개구리 천적이 나타났거든. 황소개구리 천적이 누군지 아니? 이 새끼 두꺼비가 황소개구리 먹지 않고 황소개구리가 습지나 이런 개울가에 황소개구리 개구리 있다만 하니까 천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또다시 외래종을 또 데리고 온 거야. 아, 그거 보세요. 뉴트리아. 뉴트리아 이 새끼도 또 잡식성이에요. 그리고 황소개구리 다 잡아먹고. 그래도 황소개구리 좀 없어졌다 하니까 또 뉴트리아가 또 난리야. 이 새끼가 직과입니다. 직과. 설치류. 설치류가 이렇게 한대 이렇게 두 개 나가지고 이렇게 되게 치아가 계속 자라가지고 뭔지 갈가야 된다. 안 그러면 치아가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쥐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자라면 안 되니까 다른 걸 갈아가지고 치아를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설치류라고 그러는데 치과예요, 치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니? 현상금 내렸습니다. 현상금 수배 내려가지고 뉴트리아 하나 잡으면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습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요 뉴트리아 전문 사냥꾼도 있습니다. 뉴트리아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시청에 가면 5만 원 이렇게 가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는 가시박, 덩쿨. 얘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숲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가시덩쿨 있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칭칭칭칭 감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칭칭칭칭 감고 올라가가지고 다른 애들이 어떻게 광합성을 하는 거를 막아보고 지가 광합성을 햇빛도 많이 받아 광합성해가지고 요 친구를 고사시키는 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알고 나고 이 식물 별로 안 좋아하는 이 나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카시아도 외래종입니다. 아카시아 꽃 알죠? 꽃 채집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는 거기 나오는 블루기. 얘가 우리 토종 물고기도 다 잡아먹죠, 그죠? 이 토종 물고기 잡아먹는 블루기를 또 천적이 또 나타났어요. 누굴까? 겁나 큰 가물치가 또 얘네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물치를 지금 또 많이 해가지고 지금 방생하고 있어요. 다 인간들이 하는 짓이야 이거. 데려와가지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난리 나고 있는 게 뭐냐?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에서 황사? 동물, 곤충, 중국 곤충.
지금 거의 사라졌는데 온라인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지금 잘 정착을 못했는데 우리 밑에 있는 일본에 가서 겁나 정착 많이 했어요. 벌? 매미입니다. 매미. 온라인 우리나라는 참매미가 우리나라 토종이고 맴맴맴 우는 게 그게 참매미고 중국 매미가 있어요. 참매미가 조금 작은 거고 울지도 않는 거고 그 중국 매미 지금 또 많이 사라졌고 요즘은 또 러브버그도 또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외래죠. 지금 그래서 많이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 외래종에 대해 가지고 조금 엄격하게 이렇게 좀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빨리 천적을 우리나라 토종 생물 중에서 천적을 빨리 키워가지고 걔네들 방생해가지고 얘네들 지금 없애고 있는 상태. 그다음 가장 큰 이유죠. 네 번째. 환경오염입니다. 이 환경오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산성비,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일으키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켜가지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서식지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성비 내리니까 토양이 점점 산성화 되어버리고 산성화 되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산성된 토양에 그나마 오래 살 수 있는 식물이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영화 본 적 있죠? 뭐지 저기 우주 가는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인터스텔라 첫 시작 장면이 모래 주인공 집 근처에 모래바람 쫙 일어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지구가 사막화되고 그 사막화되는 과정에서 자랄 수 있는 식량 자원이 옥수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옥수수밭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옥수수가 살기 힘든 환경이 되니까 이제 지구가 멸망한 거잖아요. 식량 자원이 없으니까 이 생물 다양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우리 지구가 똑같은 비슷한 행성을 찾아 떠나자. 그렇게 발달이 된 게 인터스텔라 영화입니다. 인터스텔라를 꼭 한번 보세요. 과학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영화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런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니? 보존해야 되겠죠. 자, 보존 37페이지. 자, 보존을 위한 노력은 개인적 노력. 두 번째, 사회적, 국가적 노력. 세 번째는 국제적 노력. 개인적인 노력은 자원을 아껴 쓰는 거. 그래서 한동안 우리 이거 엄청나게 유행했었는데 지금도 유행 안 하더라고. 문화 인식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1990 몇 년생이지? 10년생 2010년생이야? 1996년 전까지 우리가 고도 성장 쫙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원을 안 아껴 썼어요. 그래서 흥청망청 쓰다가 뭐하니? IMF 터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인식이 좀 바뀌었지만 그때 한참 IMF 터졌을 때 무슨 운동했냐면은 금모기 아나바다 운동을 했었는데 아나바다 운동 모르죠? 애도 학교에서 매일
네, 맨날 아, 진짜? 초등학교 때. 선생님 때 했는데 너희는 좀 했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래서 아나바다 운동. 그래서 이 아나바다 운동 때문에 가끔씩 동네에서 장터에다가 하죠, 그죠? 그 뭐라 그러지? 안 하고. 아니 그런 장터를 하면 되는 뭐라고 하면 돼. 어쨌든 그런 거.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건 뭐로 하는 거니? 아까 말했던 생태 통로 만드는 거. 여기 서식지 단편화 어쩔 수 없이 서식지 단편화를 시키려면은 생태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 이거는 서식지 단편화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 포획 남획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법. 그렇죠? 법 지정하면 돼. 천연기념물 지정해놓은 거.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놔가지고 걔네들 잡기만 한 마리라도 혹시나 잡기만 하면 철커덩이래. 그 다음에 또 뭐 아예 이 서식지 생태계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거기 서식지에 있는 나무 하나도 꺾으면 안 되게끔 해놓은 거. 그린벨트는 개발을 못하는 거고 그 안에서 치사할 수 있고 여기 치사도 못해요. 국립공원으로 지정합니다. 여기는 국립공원이에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훼손하거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거. 그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거. 그거는 법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대체에너지 개발하고 있고 또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체에너지 개발하고 국가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적 노력으로는 뭐니? 협약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일 가입 안 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니? 환경오염 겁나 많이 시키는데 미국. 국제적 협약에 안 들어가 있는데. 미국. 아니 미국은 들어가 있어. 미국이 나서가지고 한 거야. 지들은 옛날에 개발할 때 겁나게 환경오염 시켜놓고 지들이 이제 선진국 되니까 야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좀 줄이자. 야 너도 해.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우리나라 떠나가고 했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 가입 안 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 그다음 또 있어요. 북한? 인도입니다. 인도도 겁나 환경오염 많이 시켰어요. 중국도. 걔네들 단점 뭐니? 미국의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 뭐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의 공통점 둘 다 핵 갖고 있어요. 야 씨, 네 말 안 들어? 안 들어? 이러면 그래 한번 싸워볼래? 그러면 나도 죽는데 너희들도 죽여버린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협약 중에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 협약이 있고 그 다음에 람사르 조약이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 람사르 조약 습지 보호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습지도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 남해안 쪽 이런 것들도 국제적 협약에 들어갑니다. 37페이지 핵심 체크.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큰 거 4개. 서식지 파괴, 간편화, 불법 포획, 남해, 외래종 유입, 환경오염.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존에서는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국제적 이렇게 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이요. 어? 3번.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 지금 요거 뭐야? 반달곰 하고 있어. 지리산에 반달곰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수정사 아니에요? 수정사 아니에요? 자, 교재 40페이지에 10번 보시면은 40페이지 10번 보세요. 40페이지 10번. 40페이지 10번 보면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비율이다. 가장 큰 비율이 뭐니?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해요? 네. 정답. 한 명만 정답 안 했는데. 니은 질병은 생물 다양성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은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디귿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대부분 인간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인간 활동이 제일 큰 영향이 되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파악가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검사 테니까 숙제 펴주시고.